안녕하십니까. 열매국어학원 이영준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둔총고 1학년, 이번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 국어 내신 부분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로 첫 번째 국어 내신의 중간고사 전반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주요 문항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번 열매국어학원에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12월 중순경으로 날짜가 나왔거든요.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어 내신 부분을, 중간고사 부분을 개괄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서 100% 나왔어요. 이건 제가 둔총고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들도 수업을 해왔고, 또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학원에서 수업도 하고 있는데, 교과서가 100% 나오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험 준비가 좀 수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면에서 보자면, 단점으로 또 보자면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시험 범위가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들끼리는 쉽게 서로 준비를 하고 한 문제 차이 혹은 소수점 점수 차이로 변별력이 갈려지기 때문에 시험 전체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객관식이 총 30문제로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문학이 25문제, 문법이 6문제로 문학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가 교과서에서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서 전체 출제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고전 시간은 이제 신라시대의 향가인 제망매가와 조선시대 시조인, 성산문의 시조인 이몸이 죽어가서로 시작하는 시조, 황진이의 시조인 동짓달 기나긴 밤을로 시작하는 시조가 출제돼서 고전 시간도 상대적으로 다 짧은 거죠. 분량이 아주 작고 전문 자체가 짧은 작품들이라서 공부하는데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고전소설도 교과서에 수록된 심청전이 출제되었고, 현대소설은 이제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라고 하는 현대소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중세국어는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중세국어 문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특징들을 보면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 전 범위가 출제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이 1학기와 다르게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게 나와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의 변별력이 상당히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가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문항들을 보시면은 이제 객관식 1번 문제입니다. 내신 암기형 문학 문제인데, 이제 내신 암기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의 차이가 뭐냐면은, 내신 암기형 문제는 말 그대로 시험 범위에 있는 교과서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다룬 수업 내용을 철저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수능형 문제는 내신 암기형 문제와 다르게 사실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 암기가 없더라도 지문이라든지 그 문제의 근거에서 사고력이라든가 추론력을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제망매가 있는 분석 내용을 확실히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객관식 9번 문제는 내신 암기형 문제 중에 또 문학 문제고, 고전소설의 심청전에 대한 작품 배경 지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지문을 보고서는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주어진 심청전 작품의 분석 내용, 배경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고, 사실 그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다거나 변형이 돼 있다거나 심화적인 내용을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암기 내용에 충실히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객관식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수능형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라는 현대소설에서 출제된 거고, 이 문제는 사실 수능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학생이라면은 내신 때 이 작품을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정답의 근거가 시험지 안의 지문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도 틀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작품을 내가 암기하고 교과서 범위를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사고력이나 추론력, 좀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수능 국어의 기본기가 약한 학생이 되는 거죠. 자, 객관식 24번 문제고 문법 내신 암기형 문제입니다. 난이도 하라고 되어 있죠. 통틀어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30문제 중에서. 훈민정음의 기본 학습, 이것도 이제 사실 암기형 문제긴 한데 가장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틀렸으면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객관식 25번 문제 문법 내신 암기형 문제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본문을 문법적으로 분석 공부가 완벽히 된 학생이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공부를 얼마나 했냐 안 했냐, 완벽하게 했느냐, 한 90% 했느냐, 70% 했느냐, 50% 했느냐, 이 차이인 거지. 사실 둔총고에서도 상위 20%에서 30%까지는 학생들이 웬만큼 기본적인 내용의 숙지는 100%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 한 상위 23%에서 한 30% 이내까지는 학생들이 웬만큼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열매국어학원에서 둔총고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준비했는가? 일단 시험 범위가 주어진 게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죠.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거의 6회 정도의 수업을 했습니다. 횟수로 치면 내신 기간은 한 6회가 되는 거고, 주 1회 수업이니까 5주에서 6주, 직보까지 합해서요. 그리고 앞선 부분에서는 교과서 중심에 또 좀 더 심화된 내용이 자습서 중심으로 내용 학습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연계되는 예상 문제들을 충분히 풉니다. 그리고 한 3, 4주차 들어가서는 이제 내용 복습에 들어가는 거죠. 내용 복습에 들어가고 이제 변형 문제들, 좀 더 심화된, 좀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풀고, 마지막 1주 전이랑 직보 때는 저희가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국어 내신 시험을 똑같은 문제 분량, 문제 구성, 그리고 난이도, 문제 유형들로 해서 3회의 시험을 봐요. 학생은 시험 전날에 국어 내신 시험을 미리 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긴장감도 좀 덜 수 있고,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또 자기 어떤 객관적인 위치에 대해서 미리 또 확인하고 마지막 날 오답을 통해서 또 최종적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직보 수업 파이널, 국어 내신 파이널 모의고사 이전에는 국어 학습이 웬만큼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이제 100페이지 내외의 자체 교재가 나가고, 그 교재 안에 내용 학습이라든지 내용 정리, 그리고 추가되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고, 더해서 이제 예상 문제, 변형 문제, 그것도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 문제라는 게 유형과 난이도라는 게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한 1, 2주차에서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에 준하는 평이한 문제라면은 3, 4주차에서는 좀 심화된 예상 변형 문제, 그리고 이제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나 당연히 이제 둔총고등학교의 기출 문제도 이제 같이 풀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철저한 시험에 대한 분석, 시험을 알아야 시험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학원 대비해서 3배수 이상의 예상 문제, 그리고 내용을 로봇처럼 계속 이야기해 준다고, 반복적으로 알려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걸 받아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국어 방법에 대한 지도도 수업 시간과 학생들 1대1 개별 케어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자, 기말고사 준비 커리큘럼은 일단 문법과 문학 등의 좀 시험 범위에 집중된 수업이 될 거고요. 시험 범위도 지금 개략적으로 학교에서 발표한 부분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학생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기로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죠. 학교 국어 선생님이. 중간고사가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1등급 변별력이 없고 만점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이번 기말고사는 많이 어렵게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 문학에서도 범위는 교과서 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가 많이 변형되고 좀 꼬아지, 심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학 수업은 수능형 문제를 통해서 기본기도 다지고 문법 수업은 내신 수능형 문제를 최대한 좀 많이 풀고 꼼꼼히 학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객관적인 실력을 좀 관리해 나가면서 개별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이라든지 취약한 부분은 좀 집중 케어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네, 이상 짧지만 둔총고 1학년 이번 2022학년 2학기 1학년 국어 중간고사 분석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상담 방문을 주시면은 교재라든지 자세한 커리큘럼을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